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속에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악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 배치 이후에 강도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각 분야별 피해 상황과 앞으로 전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오스코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마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네, 먼저 이마트가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예. 이마트는 사실은 사드 영향이라보다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죠. 왜냐하면 97년에 30개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사업이 안 좋았어요. 4년간 누적 적자가 1,500개였고 현재 남은 점포는 6개입니다. 지난번 고향에서 그 정용진 부회장이 발표했듯이 올 연말 안에 철수하겠다 발표한 거는 사실은 사드 영향도 있지만 원래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게 더 방점을 찍을 수 있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철수설에 대해서 굉장히 반색을 합니다. 실제 어제 주가는 올랐고 올 3, 4분기에 이마트의 실적은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이마트가 최근 4년간 1,500억 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데 롯데마트도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죠? 네, 롯데마트는 좀 상황이 다르죠. 롯데마트는 점포 수가 112개입니다. 많군요. 87개가 휴점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가 폭이 지금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600억의 규모의 자금을 정자를 하겠다고 발표해서 올 연말까지 총 1조 원 정도의 정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역시 중국 사업은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롯데쇼핑에서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그 매출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또 사드 보복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청와대 미팅에서 김원준 부회장이 실제 이야기를 꺼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배터리 문제가 좀 심각하다. 좀 도와달라까지 말 꺼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2014년에 84,000대에서 작년에 52만 대까지 약 8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그 전기차 원가의 50%를 차지하는 배터리가 수입액은 15억 7천만 달러에서 10억 9,100만 달러로 오히려 줄였어요. 차는 느는데 배터리는 줄고 있군요. 우리나라 줄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3대 배터리 업체인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외국의 공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도 문제지만 자동차, 이 내연기관 자동차 상황도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중국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합자 회사를 기본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그 우리나라 현대차도 중국의 베이징 기차공업유한공사라는 회사와 5대5의 합작을 했는데 문제는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치면서 그러니까 부품업체에서는 공급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탑이 된 가끔 이제 가동 중단된 상태인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가겠다. 문제 더 심각한 것은 현대차와 함께 따라간 협력업체가 문제입니다. 협력업체는 지금 중간에서 단가 내고와 들어온 상태에다가 가동 중단까지 들어온 상태라서 판매 급감까지 상태라서 현재 협력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베이징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대의 중국 진출에 있어서 굉장히 버팀목이 되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3월에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기업들의 이 중국 진출 상황에서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그 수출로 보면 약 1조 4천억 정도의 1조 400억 정도의 1조 4천억 정도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그 연구소 예측을 하고 있고 더 큰 피해는 사실은 관광이죠. 관광에서 한 7조 1천억 정도로 총 한 8조 5천억 정도 지금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측의 손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측에서는 관광하고 투자만 손을 좀 보고 있는데 관광에서 한 1조 정도, 투자에서 한 500억 정도.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한 8배 정도 이상의 손실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나온 여행 수지를 보니까 사상 최대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따른 이 중국의 한한령, 우리나라 찾는 중국 관광객 수도 굉장히 많이 줄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업계는 어떻습니까? 여행업계는 크게 이제 항공업계하고 여행업계를 봐야 되는데 실제 여행업계는 타격은 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업계
업계는 생각보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유가 중국 노선 영향은 사실 불가피하지만 국제 유가하고 달러화가 좀 약세이기 때문에 예. 일단 반사이익을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여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여행 요크들이 오는 대부분의 여행 중국 여행업체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내 여행업체들은 사실은 크게 그 부분에서 담당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여행업체들은 실적이 사실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여행사들에 비해서 국내 수익 구조상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훨씬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여행사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면세점업계도 지금 피해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가장 큰 피해가 면세점이죠. 예. 요커들이 줄면서 가장 큰 피해가 면세점인데 롯데 신라 면세점의 현재 매출이 매달 20-30%씩 급감을 하고 있어요. 예. 심각하고 롯데 면세점만 보더라도 매출이 약 3,500가량 지금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특히 사원 임원 40여 명이 연봉까지 10% 감원한 상태고 하나갤러리 같은 경우는 제주 면세점을 아예 철수를 하겠다까지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드 법으로 사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면세점 업계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